네, 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진행을 도와줄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죠? 네, 맞습니다. 모두 빨간불을 함께 켜내고 있는데요. 특히 S&P 500 지수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0.74% 상승을 했고요. 이어서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함께 상승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S&P 500 지수가 상승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실적들이 좋게 나왔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섹터별로 짚어드리도록 하죠. 네, 현재 지금 맵을 살펴보시면 역시 초록불이 많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 자세히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강보합권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세를 가져갔는데요. 특히 간밤에는 헬스케어 섹터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균 1.4% 넘는 상승세를 가져가면서 오랜만에 탄력받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헬스케어에 이어서는 기술주와 유틸리티 그리고 금융주까지도 모두 골고루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가장 약한 섹터로는 부동산과 필수 소비재가 있었는데요. 각각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주간 차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간 차트를 살펴보시면 훨씬 더 싱그러운 초록불이 켜져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기술주가 가장 강한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거의 6% 가까운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어서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소비순환재, 그리고 기초소재까지도 모두 강세를 가져갔습니다. 한 주간은 필수 소비재가 가장 그래도 좀 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역시 그래도 평균 1.37% 상승하면서 전 섹터가 골고루 상승세를 계속해서 가져갔습니다. 네, 섹터별 흐름 좀 살펴봤습니다. 네, 주간으로도 살펴봐도 아무래도 기술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오늘은 아무래도 주인공이 헬스케어주가 되겠습니다. 우선 헬스케어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헬스케어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지금 살펴보시면 존슨앤존슨과 머크 그리고 화이자를 중심으로 모두 초록불이 켜져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존슨앤존슨의 실적을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존슨앤존슨은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2%대의 탄력받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2.34% 강세 속에 정규장 거래를 163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주당 2.6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2.35달러를 상회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면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존슨앤존슨 확인해봤고요. 머크도 아까 또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께서 짚어주셨는데 머크에 관련한 주가도 좀 확인해볼까요? 네, 머크도 간밤에 탄력받으면서 오히려 호실적을 발표한 존슨앤존슨보다도 더 탄력받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3.03% 강세 속에 정규장 거래를 79달러 선에 마쳤는데요.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으로는 WHO에서 머크의 경구 치료제를 11,700원이라는 가격에 10억 개를 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방금 전에 전해진 상황입니다. 이 자세한 소식은 저희 앞으로 계속 장연구소에서도 전해드릴 텐데요. 머크는 간밤에 이렇게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관심을 가장 많이 가져간 게 뭐 존슨앤존슨,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가 있는데요. 오늘 화이자 주가는 어떤 흐름을 보여줬을까요? 네, 화이자도 거의 2% 가까운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1.86% 오른 42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좀 더 어린 연령대의 긴급 사용 승인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12세부터 18세 연령대 입원 예방에 있어서 93%의 유효성을 보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전반적으로 모두 초록불이 켜져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말씀해주신 모더나도 함께 확인을 해보면 간밤에 모더나는 소폭의 약세를 기록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이어서 커뮤니케이션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서 우리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넷플릭스가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넷플릭스의 주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넷플릭스가 오늘 아침에는 가장 큰 화제였던 것 같습니다. 장을 마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소폭의 오름세만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장연구소에서 전해드렸을 때 7번의 실적 발표 중에 지금까지 6번은 주가가 약세 흐름을 가져갔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역시 정규장에서는
초록불을 켜냈지만 그래도 시간외 거래에서 이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며 1%대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한편 넷플릭스의 실적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오늘 오프닝에서 김기성 앵커께서 전해주셨지만 오징어 게임의 흥행이 확실히 호실적에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또한 3분기 수익이 주당 3.19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2.57달러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분기 매출은 16%가 증가했는데 넷플릭스는 앞으로 4분기 그리고 연말까지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긍정적인 자체 전망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디즈니도 살펴주시죠. 네, 이어서 디즈니도 바로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즈니는 정규장에서는 강보합권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디즈니가 지금 목표가가 하향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어제 준비를 했던 소식인데 오늘 이렇게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바클레이즈에서 스트리밍 사업이 성장세가 둔화에 이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시장 비중으로 그리고 목표 주가는 기존의 210달러 선에서 175달러 선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간밤에는 이렇게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지만 디즈니의 주가가 한 주간 1%대의 약세를 기록했다는 점도 함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네, 이어서 필수 소비자와 월마트와 또 그리고 프록터&갬블 우리 실적 발표 있었다는 소식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프록터&갬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지금 빨간불이 조금 켜져 있습니다. 1%대의 약세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우선 실적 발표 내용 살펴보시면 주당 순이익은 소폭 상회,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예상치가 1.59달러였는데 1.61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또한 영업이익도 50억 2,3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4.89% 낮아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매출은 5%가량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사실은 비용이 증가가 됐다는 소식인데요. 여기에 또한 앞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앞서 전해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프록터&갬블 이런 소식들이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하며 1%대의 약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정규장 거래를 140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그 옆에 있는 월마트는 오히려 좋은 흐름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까지 함께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마트는 2.13% 오르면서 14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마트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가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대형 소매업체들은 2022년에 성장 전망이 양호하다라고 하면서 그중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으로 월마트를 꼽았습니다. 월마트를 강력 매수 권고 종목에 포함시키면서 기존의 목표 주가 184달러에서 196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 에너지주 이후에 또 에너지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항공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항공주 함께 짚어주실까요? 네, 항공주 하단에 있는 항공주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항공주와 여행 그리고 의류 관련해서 리오프닝주들은 조금 약한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3분기 말에 여행 수요가 반등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매출을 냈습니다. 3분기 매출이 77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전년 대비는 32%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낙폭을 모두 상쇄하고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정규장에서는 2%대의 약세 속에 4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지금 21일에 아메리칸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항공주들이 계속해서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는 이유 아무래도 유가에 있겠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에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더 장기전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향방 추이까지 함께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BOA에서 인플레에 대비한 종목들을 추천한 게 있죠. 장유진 캐스터 이와 함께 관련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5개의 종목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번에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 그리고 애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AMD를 꼽았는데요. AMD 간밤에는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지만 그 전거래일까지 5거래일 연속해서 빨간불 강세를 가져갔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여기에 에너지 관련해서는 코노코필립스라는 종목을 꼽았고요. 또한 지금
컨슈머 디펜스 필수 소비재에서는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라는 종목을 꼽았습니다. ADM이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고요. 맵에서는 타이슨 푸드와 함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네, 이렇게 5가지 종목을 인플레 대비 종목으로 꼽았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가 또 말씀해주신 또 종목들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OA에서 추천한 종목들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도 테슬라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한 번 좀 주가가 들썩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테슬라와 버라이즌, 통신사 버라이즌이 있죠. 사실 통신사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전망들이 나왔지만 그래도 배당 수익 관련해서 이번에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IBM과 램 리서치, 크라운 캐슬까지도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요. 이어서 에너지 섹터에서는 킨더모건과 베이커 휴스가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바이오젠과 앤섬의 실적 발표가 오늘 대기하고 있습니다.